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에서 200만원 사이에, 그러니까 100만원대, 100에서 200 사이에 백만원대의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에서 200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100에서 200 그 사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좀 괜찮은 차들이 그 가격대에 있지는 않을 건데, 많은 분들께서 상관없다, 그냥 나는 잠깐 탈 거고 지금 뭐 디자인 보고 살 게 아니라 그냥 용도가 그렇다, 너무 비싼 것도 필요 없고 잠깐 타다가 그냥 나중에 팔거나 폐차를 하더라도 상관없는 차를 구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차입니다. 만약에 되레여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은 이민용 팀장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만원 사이의 차가 있으면 타겠느냐, 이렇게 혹시라도 물어보시면은 좀 깨끗하고 좀 적당한 차가 있으면은 탈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친척분들에게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가 있으면은 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좋진 않겠죠. 그리고 수리비가 아예 안 나오지도 않겠죠. 좀 이제 소소한 수리비가 나오면서 이제 뭐 머플러 부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누유가 좀 있다든가, 아니면은 하체가 조금 부실해갖고 좀 덜거덕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차가 좀 정차시라든가 주행 중에 좀 떨리는 증상이 좀 있다라든지, 그거는 10년 지난 차도 좀 일반적으로 덜어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100에서 200만원은 무조건 다 최악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 그럴 용도가 아니신 분들은 그러신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디자인 신경 안 쓰고 타실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필요한 차가 100에서 200만원 사이에 차가 될 수도 있고, 좀 여유가 있으시거나 조금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맞지 않으실 수도 있고,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맞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에서 200만원 사이의 차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이 100에서 200만원 사이의 차들은 연식이 좀 된 차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부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100에서 200만원 사이의 차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가능성이 90% 이상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카드로 구매하실 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150만원을 결제를 하실 때 그 150만원에 대한 뭐 또 매도비가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수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결제하는 금액이 200이든 200이 좀 넘어가든 230이 됐든 250이 됐든 그 금액에 대한 3에서 6%에 대한 단말기 수수료가 카드 이율 내지는 카드 수수료 내지는 뭐 그런 거 왜 별도로 단말기 수수료가 3에서 6%가 어느 매매단지 어느 상사나 대부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있다라는 점 알고서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100에서 200만원 조건은 수도권 전체로 볼 거고요. 아마 서울은 대부분 안 나오고 인천, 부천, 시흥, 광명, 안산, 김포, 수원, 용인, 평택, 뭐 고양시, 의정부, 이런 수도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중고차는 이 전산에 나옵니다. 뭐 현대, 제네시스, 뭐 기아, 쉐보레, 대우, 삼성, 쌍용, 뭐 수입차까지 통틀어서 다 있으면 나올 겁니다. 2005년식 미만은 조금 연식이 굉장히 조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005년식부터 체크를 했고, 일단은 보기 편하게 휘발유만 우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17만이 좀 넘어가면 좀 굉장히 과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17만 킬로까지만 한번 봤고, 사고는 단순 교환, 뭐 휀다나
뭐 범퍼, 본넷 이런 겉에만 교환된 것들도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완전 무사고는 아예 사고가 없는 차 내지는 그냥 단순적인 부분적인 판금 도장 있는 차들도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사고, 완전 무사고 체크하는 란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완전 무사고고 여기 밑에 예를 들어서 코멘트가 달리더라도 알고 보면 보험 이력조에 보면은 완전 무사고가 아닌 경우 또 이제 덜어 있고 하니까 너무 여기 밑에 있는 코멘트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완전 무사고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겉에만 교환이 몇 개 있는 차들은 뭐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용도 자체가 폐차할 때까지 2, 3년 내지는 1, 2년 내지는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조금 탈만한 차들은 뭐 사고가 크지 않은 무사고차 쪽으로 보시는 게, 물론 사고가 있는 차도 좋을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무사고 차량이 아무래도 좀 원래 그대로의 그런 휠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바닥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외적으로 고쳐진 차보다는 무사고 차량이 조금 나을 수 있다,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해서 무사고만 볼 거고, 사진이 없는 차는 비교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휘발유 2005년식 이상 17만 킬로 이하의 무사고 차량 100에서 200 사이의 차를 보도록 할 텐데, 수도권 전체로 보니까 100대 한 대가 못 미치는 99대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게, 완무는 완전 무사고의 줄임말입니다. 완무라고 돼 있는데 17만이 좀 안 되는데 111만 원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차고, 근데 이게 왜 있냐? 딜러 전산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오래 전부터 딜러로 근무하셨던 분이 계약 처리를 할 때 111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선입견일 수 있는데 이 뒷 배경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작업차로 활용하기 위해서 딜러 전산에는 계약 처리를 누르지 않아서 존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111으로만 표시를 하게 돼서 딜러 전산에는 없애지 않는 그런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있는 그런 실매물 허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눈에 띄게 보이는 차는 마티즈입니다. 마티즈2, 올류 마티즈2 이거 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사서 타고 다니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계약 처리가 됐던가 아니면은 실매물 작업차로 활용을 하려고 남겨놨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류 마티즈 또 나왔고, 올류 마티즈 제가 100에서 200만원대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미리 안내해드리자면은 100에서 200만원 사이의 차종은 딱 두 가지로 보였습니다. 보셨던 올류 마티즈 연식과 키로수가 100에서 200만원 사이에 구매하기에 적당했고, 그 다음에 뉴 체어맨, 쌍용의 뉴 체어맨이 이 연식과 이 100에서 200만원 금액 안에 적절한 연식과 키로수, 그 다음에 무사고 이런 조건을 좀 충족하는 것 같았고, 저는 두 종류를 뽑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류마티즈 쭉 나왔는데, 아반떼 XD는 차 자체가 부식이 좀 너무 많고, 이거를 띄워보면은 부식이 없는 차가 한 대도 없을 정도로, 이 차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못 봤으니까. 그리고 또 엔진 상태도 좀 이제 경운기 소리가 나는, 좀 이제 웬만큼 갈 대로 이제 수명이 단, 연식이 아무리 2006년식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시트도 직물이고, 이거를 이제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직물 시트는 우리나라 특성상 문화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여름과 겨울, 여름에는 엄청 습하고 겨울에는 건조하고를 몇 번 겪다 보면은
여기 안에 곰팡이 냄새가 좀 스며들어서 냄새도 그렇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커피나 콜라 같은 음료수를 잘못 쏟았을 경우에 세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호를 안 하는 편이고 여기 부분이 또 이제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추측인데 여기 액정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는 오디오가 고장이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못 봤지만 접이식 백밀러도 있고 옵션도 그냥 쏘쏘합니다. 접이식 백밀러가 이 연식에 있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좀 고급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굴러가니까 판매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는 희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륨 마티즈와 뉴 체어맨도 조금 약간 고칠 부분이 고급 옵션들이 많이 달려있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륨 마티즈가 고쳐야 될 게 별로 없는데 고질적인 증상으로는 누유, 미세누유 이상의 누유가 있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보고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의 데이터만 보고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경험 위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요소를 많이 접목을 해서 준준형은 필요하고 경차는 안 되겠고 대형차도 좀 그렇고 100에서 200 안에는 사야 되겠고 그러신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잘못 접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안에서 저는 100에서 200 안에 차를 굳이 보실 거라면은 기아의 소형차로 프라이드 신형, 뉴 프라이드라고도 하고 프라이드 신형이라고도 하고 그 차를 접근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랑 뭐 이제 잔고장이 좀 덜하고 근데 이제 약간 검사 받을 때 좀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좀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뭐 그렇게는 조금 어렵지만 운전이 좀 어느 정도 능숙하시고 좀 하신 분들께서는 좀 출퇴근용 장거리용으로 폐차할 때까지 뽕 뽑는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좀 괜찮을 수 있다. 프라이드 신형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경차로는 올륨 마티즈 100에서 200 사이로 여기 안에 매도비, 수수료 경차니까 뭐 등치 득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매도비, 수수료 그리고 차값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성능 보험료라는 게 또 있어요. 성능 보험료라는 거는 2019년 6월 1일 날 갑자기 뭐 뉴스에 나온 지 2, 3주 만에 갑자기 시행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성능장에서 재량껏 이제 보증을 해주던 성능 보증 부분이 한 달 2,000km 안에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위만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데 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뭐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고질적으로 좀 많이 골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라는 개념으로 좀 차라리 그럴 거면은 보험회사를 좀 접목을 해갖고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받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좀 낫지 않겠나. 성능 보험료도 좀 이제 과하지 않게 될 수 있으면 과하지 않게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의무화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떤 차는 뭐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런 연식이 좀 오래된 차 같은 경우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 보험료가 좀 비싸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비싸짐에도 불구하고 보증되는 기간은 한 달 2,000km 동일합니다. 그거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성능 보험료도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벌써부터 뭐 여러 페이지 보지 않았는데 10페이지까지 나올 텐데 한 페이지당 10대씩 나오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류 마티즈, 올류. 그렇죠? 그래서 고를 차가 많은 쪽을 선호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경차는 장거리 좀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은 좀 대수가 고를 만한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프라이드 신형 쪽으로 좀 약간 어려운 길을 택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가 많다 보면 고를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괜찮은 차를 고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께서 LPG 중형 차량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제가 좀 난감해하는 게, 항상 괜찮은 차를 고르려고 하다 보면 괜히 좋은 차는 쓸데없이 비싸지고 대수도 많이 없고, 그리고 조금 많은 분들께서 좀 저렴한 금액 속에서만 헤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PG는 조금 전화를 받으면 차라리 휘발유 보셨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듭니다. 여기 새로운 차가 뉴그랜저 XG가 나왔는데 3.0 3000cc입니다. 2005년식 키로수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1년에 10,000km 정도. 이 차는 어떤 차냐? 아무래도 이 센타페시아라고 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예전 올드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어떤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저분은 저런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 통화를 하다 보면은 주위에서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조언들이 맞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점, 그러니까 맞지 않는 부분, 진짜 구매하실 분이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냥 이제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경우도 좀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오래됐고 이제 폐차할 때 다 됐는데 라고 생각할 분도 계시고, 아니다, 아직 뭐 나는 어차피 2, 3년 타다가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140 구매를 해서 폐차할 때까지 타고서 폐차비가 한 4, 50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좀 안 되는 가격으로 차값만 기준으로 좀 타도 1년에 50 내지는 뭐 1년에 100이죠. 2년 정도만 타면은 뽕 뽑는 거다. 근데 이제 중간에 수리비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사진에는 머플러가 부식이 있는지 하체가 뭐 누유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안 보입니다. 뭐 엔진 보링 뭐 폐차할 때까지 엔진이 뻗는 차는 아닌데, 주변에 이제 소모품 부분이 조금 약간 교환 주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차가 어느 정도 키로수가 짧으니까 연식 대비 저희 뭐 아버지라든가 제 동생이라든가 좀 저렴하게 제 주위에 뭐 축구 동호회라든가 그 지인들이 좀 저렴하게 탈만한 차를 소개해줄 때 이런 차 소개해줄 수 있겠냐, 제 구독자분들께도 소개해드릴 수가 있고 제 주위 제가 좋아하는 분들, 제 지인분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저도 탈 수 있고요, 직접. 어차피 소모품이야 뭐 교환할 때가 오면 좀 짜증이 나겠죠. 근데 연식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차가 뭐 100만원씩 수리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번 수리를 하다 보면은 한 대부분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수리비들이 대부분일 거고, 매달 수리비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한 거는. 어떤 달은 뭐 5만원, 그리고 다음 달은 수리비 안 나오고, 그 다음 달은 수리비 안 나왔다가 그 다음 달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어딘가가,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뭐 엔진 오일 한 번 뭐 한 4, 5만원, 그리고 뭐 조금 그 다음 달 또 넘어가고 그 다음 달 넘어가고 좀 추워질만 할 때 조금 뭔가 차가 덜덜덜 떨려서 뭐 조금 한 3만원에서 5만원, 그러다 그 다음 달 뭐 8만원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는데, 뭐 커다란 부분인 엔진이 나가서 뭐 보링을 해야 돼갖고 뭐 100만원에서 뭐 110, 뭐 이제 많은 공업사에서는 120, 130 정도 얘기할 건데,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여기 인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00에서 110 정도 보호링 정도 보호링을 AS 6개월까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수리를 하고 나서 6개월 안에 문제가 또 생기면은 AS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소개해드릴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도 굳이 인천까지 오셔갖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라고 해주시면은 도와드릴 의향이 흔쾌히 있습니다. 못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교통비가 또 차 맡기고 또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행이 되신다면은 서울 안쪽에서는 거의 뭐 3만원, 35,000원 편도로 이렇게 대리기사처럼 탁송 요금이 들어가면은 왕복 10만원이 안 들겠죠. 기름값은 별도고 톨비는 포함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맡기시면은 됩니다. 여하튼 오늘은 클래식 버전으로 주저리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생각났었는데 어떤 말씀 드려야 될지 까먹었는데 다시 생각나면은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였어요. 100에서 거의 500만원 사이에, 거의 한 300, 400 사이의 그런 차들은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들이 여기 있는 금액에서 많이 안 빼줘요. 아예 안 빼주는 경우도 있고, 뭐 10만원 코드라고 돼 있잖아요. 뭐 10만원 내지는 20만원 빼주면은 진짜 최고고, 3, 40 빼주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빼주시는 건데, 그런 경우보다는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는 한 10%에서 20% 미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의 80%는 안 깎아주던가 아니면은 10만원만 깎아주던가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저렴한, 딜러들 용어로는 썩다리라고 하는데요. 썩어서 썩다리가 아니고 좀 이제 좀 연식이 좀 된 차들은 딜러들이 좀 은어 내지는 용어로 좀 썩다리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세컨카로 제가 영업용 차 장거리용으로는 프라이드를 좀 이제 디젤로 운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차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옵티마는 디자인적으로 이미 한물이 갔다. 옵티마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요런 디자인인데요. 리갈도 아니고 좀 많이 됐는데, 연식 키로수 빨로 구매를 하신 분이 아예 없진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상품용으로 놔두고 언젠가 뭐 내년에 나가도 상관없다. 차 엄청 깨끗하다. 근데 제가 봐도 차가 엄청 깨끗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금 14에서 15년씩이나 됐는데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런데도 뭐 주름 거의 안 가 있고, 열선도 있고, 뭐 전동 시트는 없는데 깨끗해 보입니다. 키로수도 이게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14년, 15년 됐는데 뭐 이 키로수가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안 땄으니까. 전 예전에 10년 넘게 탄 아반떼 XD가 실주행 거리가 22,000km도 봤어요. 네. 말이 안 되는 키로수가 아닙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시는 거는 그 분께서 평균적으로 그 키로수 이상을 항상 타오시고 주위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안 타면 키로수가 짧을 수 있는 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뭐 이거 초록색 남바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뭐 남바 뭐 초록색 상관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남바를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보통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매도 서류를 이제 꾸려서, 이 차를 갖고 있는 상사에서 매도 서류를 꾸려서 구청을 가갖고 이전을 하면서, 원래 이 초록색 남바는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흰색 남바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게 다는 거죠. 이 부분이 봉인이 달려 있어서 좀 이제 이거를 트렁크를 열고 거기 안에 플라스틱 캡을 열고 뭐 이제 나사가 없으면은 손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벤치가 좀 필요합니다. 뭐 스패너도 필요할 수 있고, 그래갖고 그거를 해갖고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교환을 해서 이 봉인을 캡을 닫고 이게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매매단지 구청 가갖고 또 하기도 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라서 보통은 초록색 남바 그대로 출고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전동 접이식 백밀러도 있고 한데 모터가 고장나 있을 수도 있어요. 라이트가 한쪽이 안 나오거나 뭐 안개등이 안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바람이 좀 사진상으로도 많이 빠져 보입니다. 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여유가 있고 내년이 2020년인데 그 다음해인 2021년까지 그 다음에 여기 부식이 좀 있다 라고 해서 조금 판매가 되기까지 누유도 원래 2개까지는 봐줄랑 말랑한데 4개씩이나 있다 보니까 부분적 부식이 있다 명시가 돼 있고 들어온 날짜가 10월 19일 이제 영상 찍는 기준으로 2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류마티즈는 차가 고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올류마티즈는 충분히 100에서 200 사이로 구매가 가능할 만하다. 아주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고르다 보면은 누유들이 없는 차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누유가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어도 막상 보면은 누유가 있을 확률이 좀 큽니다.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부분적인 부식이 있다. 뭐 다른 거를 또 체크를 해보면은 부식이 이거 사고가 이게 9번과 18번 안쪽에 뭐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뭐 큰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누유가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근데 저게 누유가 없으니까 체크 안 한 걸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 차는 누유가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차 초록색 남바를 흰색으로 바꾸고 싶으시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는 이 모양이고 앞에는 긴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혼합으로. 올류마티즈는 기본적으로 거의 뭐 열선 시트가 대부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히터가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게다가 또 가죽의 컬러 시트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200만원 그리고 또 키로수 이것보다 짧은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10만 키로 미만으로. 경차들은 대부분 짧게만 타니까. 3페이지를 넘어가면은 4페이지. 여기도 올류마티즈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그너스는 좀 연비가 굉장히 거의 뭐 대형차급으로 기름 다는 게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제 주위에서도 그랬고 타셨던 분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태가 깨끗한 차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만들어지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연비가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종되고 되게 오래된 차는 부품을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단종됐으니까 안 고쳐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고 부품들이 아직도 보관이 대부분 뭐 폐차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냥 폐차하면 찌부러뜨리고 고철로 하는 게 아니고 부품들을 각자 해갖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게 막 단종이 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비싸게 뭐 팔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수도권 전체 100에서 200 중고 매물을 보고 계십니다. 키로수는 17만 키로 이하만 보고 있고 무사고에 사진이 있는 모델로 보고 있고 연식은 2005년식부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썬루프도 있고 옵션이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점은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연비가 어디 유류 지원이 돼서 하시는 분 구매하실 분 아니시라면 승차감은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대부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토스카도 100만원대에 굉장히 많은데 요것도 역시나 연비 그리고 잔고장들이 여태까지 제가 매입했을 때 판매했을 때 좀 비율이 좀 나왔습니다. 시트도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성능이 또 하우스 있고 하기 때문에 누유도 많고 그래서 이게 토스카는 아까 그 세 가지 차종 그러니까 올류 마티즈 그 다음에 프라이드 신형 그 다음에 뉴 체어맨 이 세 가지만 제 눈에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아까 3페이지에 뉴 체어맨이 밑에 있었어요. 여기 11만 킬로 2006년식 상태가 괜찮았어요. 2020년 내년 4월에 렌트 이력은 대부분 이 연식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안쪽 사고 없고 누유가 좀 많구나. 대형차들은 이 정도 연식 되면은 누유가 좀 굉장히 심한 경우가 좀 많다. 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 수리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한 거의 50만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너무 착각만 보고서 여기에다가 조금 뭐 10이든 20이든 깎고 거기에다가 매도비, 수수료, 뭐 등치득세, 성능 보험료 이것저것 다 하면은 거의 뭐 300 가까이 2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차값이 뭐 130까지 깎인다고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새 차가가 원래 비쌌던 차들은 과표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배기량도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20 전후 나올 수도 있고 뭐 17, 뭐 16에서 뭐 20 사이니까 뭐 한 18만원, 19만원 뭐 이 정도. 그러면은 매도비는 한 30만원 전후니까 일단 30 잡고 수수료도 30 잡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누유들 여기 미션까지니까 미션까지 다 잡는 데는 뭐 100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3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100 더하면 당연히 뭐 310에 뭐 엔진을 교환하고 뭐 하면은 돈 들어갈 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뉴 체어맨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뭐 300만원으로 뭐 내 생각에는 그랜저 TG를 구매할 바에 난 뉴 체어맨이 좋아. 근데 가격이 이건데 돈이 배로 또 이제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좋아하실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메모리도 있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옵션이 뭐 후방 카메라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깔끔하게 나오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체어맨 종류는 이게 시트에 주름이 좀 많이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차 뭐 다른 이것만 수리를 하면은 이 누유 그리고 이거 미션 근데 여기 밑에는 좀 대형차 특성상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뭐 썩 권할 만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뉴모닝이 나왔는데 뉴모닝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시려면 키로수도 낮추고 연식은 비슷하되 키로수 낮추고 상태가 좀 깔끔한 거 고르시기에는 뉴모닝보다는 올류 마티즈 구하시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쪽으로 깔끔도도 그렇고 좀 상태도 그렇고 고를 수 있는 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올류 마티즈 100에서 200 올류 마티즈가 좀 적절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올라가면 뭐 이제 다른 차가 또 나올까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뭐 거기서 거길 겁니다. 뭐 뉴모닝 또 나왔는데 아까 그거요. 네. 아까 3페이지에 있던
좀 느립니다. 오늘 전산이 164,160 1414 안 나오네. 뭔가 중간에 제가 클릭하고 있는 중에 뭔가 팔렸거나 뭔가 금액 수정했거나 그러면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 딜러 전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클린카즈.com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볼 수가 있지만 제가 가급적이면은 100에서 200만원 그 사이의 차들은 업데이트를 300만원 이하의 차들은 업데이트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0 사이에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사이트에 제가 일부러 업데이트를 좀 안 하는 이유가 좀 활발하게 100에서 200에서 그 300 미만의 그런 차들을 활발하게 판매하기는 조금 20대를 팔면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금액대보다는 조금 확률적으로 문제 있다는 전화가 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가급적이면은 제 사이트에 올리는 건 조금 애로가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적당하면은 팔기도 하고 제가 타기도 하고 주위 분들 소개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활발하게 주력으로 팔고 싶을 만한 금액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도돌이표인데 안 팔거나 제가 안 타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주위 분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도 괜찮은 차가 있으면 이 금액대에 드릴 수 있고 제가 좀 안심이 된다 하면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왔고 토스카도 뭐 15만 킬로면 괜찮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잔고장들이 많아서 이 금액대 토스카 프리미엄 6가 이게 8년식에 15만 킬로가 어울리는 금액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토스카는 심지어 안 팔고 싶어요. 네. 제 생각인데요. 좀 많이 데워봤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디자인이 이제 솔직히 좀 같고 여기도 디자인이 좀 약간 좀 어울리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올류 마티즈 그 다음에 프라이드 신형 그리고 뉴 체어맨 이렇게 뉴 체어맨이 뒤에 가면은 몇 대가 많진 않아도 조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올류 마티즈 엄청 많지 않습니까? SM7이 나왔네요. SM7도 100만원대에 잘 고르면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3) 성능 보면은 간혹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메리트 있어 보이는 이게 색깔이 은색이라서 그런가 여기 또 이제 미세누가 3개가 있고 대형차일수록 이렇게 보통 4개 세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은하색이네요. 은하색 순수한 은색이 아니라 은하색으로 보입니다. 은색인가? 은색인 것 같기도 하고 은하색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은색이라고 적혀 있는데 접이식 백밀러도 있고 하니까 전동 시트도 있고 이 금액이면은 연식과 키로수도 좀 쏘쏘해 보이고요. SM7도 나올랑 말랑. 근데 SM7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이 차가 만약에 이 금액으로 봤는데 별로다면은 볼 게 없어질 수 있어요. 돈은 한정적이고 딴 차는 별로다 경차 사고 싶진 않다 라고 해서 만약에 매매단지 방문을 해도 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대에 오피러스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옵션들이 좀 많아서 고쳐
할 게 좀 많아질 수 있고 상태는 되게 깨끗합니다. 괜찮고 이 정도면은 뭐 소소한 거거든요. 역시나 누유가 없다라고 체크된 게 오히려 더 이상한 대형차들 이런 것도 다 불량 뭐 미세누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 토스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장고장이 조금 나와도 어차피 보증기간 있잖아요. 그런 장고장들은 보증을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거의 한 군데도 해주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거를 기분 좋아하실 분이 아이고 장고장이 나왔구나,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장난처럼 받아들이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근데 차는 깨끗하네요. 승차감도 좋은 차인데 수리비도 조금 있는 편이고 쉐보레 마크도 달려있고 사고도 없고, 이 보면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차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데, 제 기준으로는 조금 이제 올류 마티즈, 프라이드 신형, 뉴 체어맨, 거기에 뭐 SM7도 늘랑말랑, 오피러스는 이제 좀 메인 밸류와 아직도 디자인이 조금 클래식하니 괜찮아요. 근데 장고장이 좀 우려가 되고 누유도 수리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뉴 SM5 또 스물스물 나옵니다. 좋은 옵션들과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옵션이 좀 낮은 옵션일 텐데, LE 플러스면은 낮은 옵션은 아닌데 전동 시트도 있고, 이제 100만원 후반대 되니까 조금 이제 SM7도 나오고 뉴 SM5도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보셔도 되긴 하는데, 좀 금액을 조금 더 넉넉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250 정도. 그러면은 금액에 무조건 난 이 금액에 무조건 사야 돼 해갖고 예산을 아예 딱 정해갖고 오시면은 많이 힘들어지는데, 만약에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시는 분도 사갖고 가고 싶은데 마음에는 안 들고 억지로 사갖고 또 수리를 하자니 어차피 수리비를 들 바에 조금 더 올려갖고 그런 차를 사는 건 또 어떨까 하는데, 그것도 금액을 올려서 조금 좋은 조건의 차를 사도 그 차를 아예 수리를 안 해도 되냐라는 보장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올리고 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좀 정도를 미리 좀 미니멈으로 거기에 맞춰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차종이 꼭 USM5가 아니고 SM7 아까 그것도 봐도 된다 하면은 그렇게 두 대 보고서 하기에는 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토스카는 불안하고 올류 마티즈 쪽으로 보면 차가 많으니까, 심지어는 이 배기량 차이가 아예 용도가 대형차와 중형차가 틀린데, 뭐 2.3까지야 거의 중형이라고 칠 수 있는 비스무리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배기량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안 맞는데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격만 싸면 돼요, 어차피 장거리 뭐 할 거니까. 근데 막상 구매해보면은 뭐 유류비가 많이 나오면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금 맞췄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일단은 느낌이 조금 감이 조금은 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희망적으로 드네요.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그 종류의 차들만 있죠. 여기 마지막 10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100 후반대 200 가까워지니까 USM5도 좀 나오네요. 이게 L이니까 금액이 똑같잖아요.
LED 등급이 좋으니까 썬루프도 있고 뭐 하니까 키로수 15만 5천인데 이것도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연식은 좀 낮은데. 이건 연식은 높고 키로수는 짧은데 왜 똑같냐? P 등급이 제일 낮은 거니까. 옵션이 이것도 택시처럼 돌리는 건데 상관없다. 키로수 짧고 연식 좋고 난 이걸로 사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현명한 접근법이 아닌가. 난 옵션도 있었으면 좋겠고 열선도 있으니까 이 둘 중에 당연히 요거 사는 게 현명한 건데 요거가 썬루프도 있고 전동 시트도 있고 아까 건 없었거든요. 근데 좀 스크래치도 조금 약간 장기스 있긴 있고 하니까. 열선 아무리 이리 저리 봐도 요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시간에는 100에서 200 사이로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100만원 미만에, 그러니까 뭐 만원부터 100만원 사이에 차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궁금증은 어느 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딜러분들이 차를 매입할 때는 80만원에 판매할 차를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폐차비보다 조금 더 주고 갖고 왔어야 되는데 폐차비가 보통 대부분의 차들이 한 4, 50 정도 합니다. 뭐 30만원 차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만원에 폐차비에 매입을 해갖고 이전비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1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잔수리비, 뭐 이것저것 뭐 성능비 뭐 3만원 전후 뭐 이 정도 들어가고, 뭐 한 7에서 뭐 10만원 정도 들어가면은 원전이 60에서 7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80만원짜리를 팔았을 때 뭐 60 하면은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남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장고장 부분이 좀 크게 나오면은 조금 이제 10만원 20만원 벌려다가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깨끗한 차가 아니고서야 80 정도에 판매하기는 좀 어렵고, 적어도 100에서 110, 120 이 정도는 받아야 좀 용돈벌이 이상 좀 된다라는 수지타산이 있을 경우 매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80만원, 90만원짜리가 좋을 확률도 좀 떨어질 뿐더러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려고 매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100만원 미만으로 싸게 매입을 하시려고 하면 주위 분들 중에 노후된 차량 그런 거를 직거래로 폐차비보다 조금 더 주고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는데,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실지, 그리고 또 그분이 바로 판매하실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구매하실 분이 구매하셔야 될 때, 그리고 판매하실 분이 판매하셔야 될 때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00에서 200 딱 그 사이의 차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고, 200에서 300이 돼야, 그리고 또 300에서 400이 또 돼야 조금 이제 점점점 더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만한, 상태도 조금 뭔가 괜찮아질 만한 그런 확률이 팍팍팍 올랐으면 좋겠는데, 딱히 또 차 모델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도 엄청나게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에서 300도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사이사이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고차 구매에 대한 팁도 한 번씩 제가 짚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영상 업로드하는 그런 텀들이 굉장히 좀 깁니다. 그래서 요새는 영상 왜 안 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올해 한 해 동안 영상 업로드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배경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명도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마이크도 좀
급하게 하느라 자리를 바깥에서 이제 다시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업로드를 조금 더 하려고 환경적인 요인의 탓을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환경의 탓을 아예 안 할 수도 없겠다. 그래서 다시 예전 배경인 저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와서 영상을 다시 해봤습니다. 앞으로 촘촘하게 자주자주 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성이 안 돼서 환경을 좀 바꿔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영상을 많이 올리나 안 올리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약간의 팁을 얻으셨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제가 힘이 많이 됩니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가지 팁과 함께 200만원, 300만원대 차들도 3, 400만원, 5, 600만원대 차들도 한번 제 모든 지식을 총 짜집기 하고 여러가지 팁들 사이사이마다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